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짜가 29일이니까 3일 남았나요? 올해가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올해도요. 하지만 뭐니 해도 재작년에 있었던 일만큼은 아니었어요. 재작년 굉장했거든요. 올해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재작년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하시겠지만 제가 재작년에 법원을 가봤어요. 신박했어요. 이혼도 처음이지만 법원을 처음 가서 조금 무서웠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쫄아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법원 2층을 올라가니까 이혼하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앞에 한 그룹이 들어가셨나 봐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제 차례 될 때까지 할 일도 없고 그곳이 장소가 법원인지라 예전 남편하고 막 떠들고 수다를 떨 수도 없었어요. 할 일이 없는 저는 어색하게 주변을 조금씩 살펴보았죠. 케바케일 수 있는데요. 그날 이혼하러 오신 분들은 그렇게 표정이 어둡지 않았어요. 협의된 이혼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법원이라는 사실을 빼면 그냥 병원? 그런 곳에서 사이좋게 대기하고 있는 부부들 같았거든요. 제가 옛사람이라서 그런지 이혼하러 왔으니까 아주 우울한 얼굴로 대기실에서도 다른 쪽을 막 보면서 남처럼 막 사이 안 좋게 그렇게 있을 것을 상상했거든요. 순전히 제 피셜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긴 대기실이니까 그런가 보다. 판사님 앞에서는 울고 불고 억울하고 하소연하고 다투겠지 뭐. 대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의외로 모두 차분하고요. 어색하게 이상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부부들은 안 계셨어요. 제가 사랑과 전쟁을 너무 봤나 봐요. 판결을 받고 나오는데 왠지 안심되는 느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귀책 사유가 있는 이혼은 저렇게 평화롭게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같이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고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평화롭게 안녕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을 좀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날 법원에서 말이죠. 이혼 이야기 더 할 거 많은데 배가 고파요. 얼른 밥 먹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잠시만요. 와 이건 뭐 서울 사람들이 이거 그거랑 많이 하잖아. 낙지, 낙지랑 쭈꾸미. 음. 맛있는데? 맵이 맛있다. 아 맛있네. 간장에 넣는 생일 축하한다. 삼촌도 그 병원에 가 있었어. 이래 먹까? 응, 이래 먹자. 숟가락 주세요. 내 숟가락. 아우, 이 숟가락이. 더 맛있고.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먹더라고. 솔직한 엄마. 백종원도 나온다. 다시는 안 넣는데 해산물 이럴 때 맛. 아이스크림 없지? 응? 없어. 토치를 안 찍었다. 응. 아빠 식사하셔. 조금만 있다가. 나 얼마 전에 돌아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 애도 키우고 자기네들 뭐 이남 삼녀를 키우고 정치 이야기야. 참을 필요가 없어. 그 맛이 지금. 괜찮은데? 아니 라면. 아. 잘 먹었습니다. 역시 밥은 가족들과 먹어야 맛있죠. 여럿이 먹으니까 꿀맛 같네요. 이혼하러 법원 이야기까지 했지요. 이어가 볼게요. 법원에서 사이좋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보면서 안심한 이유는 그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그 과정이 매우 신중하고 숙고된 결과인 것 같은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이혼이 제가 가볍게 말한다 해서 절대 가벼운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결혼보다 더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부부들은 본인 이외의 가족, 본인 이외의 자녀, 생각할 요인들이 매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신중했다면 저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이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고 싶고 상상해 보았어요. 너나 잘하세요. 오지랖 그만 하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결혼 생활은 20년, 이혼은 3년 차. 저 많이 숙고했어요. 섣불리 이혼 결정한 거 아닌 것 같죠? 20년이나 유지했는데 왜 이혼했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곱씹고 곱씹어서 제가 낸 결론은 전 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론이에요. 경제 상황, 성격 차이, 뭐 여러 종류가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경제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제 스스로도 성장을 했고, 성장을 거듭할수록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의 나의 행복 지수와 결혼 생활을 정지했을 때의 나의 행복 지수를 계속 저울질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 기울어지는 쪽이 제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정지 쪽으로 선택을 했고 깊은 대화를 전 남편과 나누었어요. 오랜 설득 끝에 둘은 이혼을 선택했고 협의를 끝냈어요.
이혼 당일에 점심도 맛있게 둘이서 먹고요. 헤어질 때도 데려다 주고, 이혼했다고 하루아침에 또 원수처럼 그러고 지내고 싶지도 않고요. 나이가 몇 개예요. 의논할 일이 생기면 서로 통화도 하고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네, 시댁에도 보내드리고 아빠도 만나서 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넌 이혼을 잘한 것 같아? 고 제 자신에게 묻는다면 전 제 결정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혼을 조장하는 포인트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전 절대 이혼을 막 하시라는 말 아니에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이혼 쪽이라면 기왕 이혼을 하시는 거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전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어색하지 않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엄마가 더 큰 그릇으로 보이거든요. 행복하게 이혼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그것을 뒷받침하지요. 재작년 법원 그곳에서 만난 여러 부부들이 대부분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부부들 같았어요. 그래서 안심되었던 것 같아요. 이혼했다고 불행하고 이혼 안 했다고 행복한 거 아닌 건 아시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옳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신 거니까요. 어떤 결정을 했든 저는 응원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